도 속에서만 존재하던 한국형 전투기의 완전체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체계 개발 과정에서 진행될 비행시험, 지상시험을 위해 시제기 6대가 제작 중이다. 1호기는 도색 작업을 거쳐 다음 달 말 출고식에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7월쯤 첫 비행시험을 실시, 2026년 상반기 체계 개발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전투기 개발 능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KF-X 출고식은 회의적 시각을 잠재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출고식을 치른다고 해서 KF-X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겨우 하드웨어를 만들었을 뿐이다. 소프트웨어를 완성하고 나서 비행시험을 거치며 수없이 고치고 또 고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무장통합 문제와 더불어 시제기 출고 후 본격화할 수출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빈약한 무장, 수출 추진에도 영향.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X에 탑재되는 항공무장은 현재까지 12종이다. 이 가운데 미사일은 영국산 미티어와 독일산 AIM-2000 공대공 미사일,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이 탐색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다. 나머지 9종은 미국산 GBU 계열과 MK-82, 84, 국산 KG-GB 폭탄이다. 전체 무장의 75%가 폭탄인 셈이다. GBU-39처럼 사거리가 100km가 넘는 것도 있지만 이 폭탄들은 대부분 공군이 기존에 운용 중인 것들이다. 레이더 파괴 미사일이나 공대함 합분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은 장착하지 못한 상태다. KF-X보다 20여 년 전에 국내 생산된 KF-16보다도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제 1호기 출고 후 지상 및 비행시험을 거치면서 항공무장이 추가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레이더를 포함한 전자장비와의 통합에서 발생할 리스크, 지상 및 비행시험 일정, 첫 실전 배치될 KF-X 블록 1의 성능 등을 감안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능한 많은 종류의 첨단 항공무장과 관련 자료를 유럽 등 제3국에서라도 확보해 시제기 제작 돌입 시점에서 체계 통합을 함께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다는 것이다.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개발 중인 항공무장과 기체를 체계 통합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예측을 어렵게 한다. 블록 1에 검증된 미사일을 장착하고 블록 2에 국산을 쓰자는 주장이 많았으나 현재까지도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공군의 전투력 문제와 더불어 KF-X 수출과 인도네시아의 공동 개발 프로그램 이탈 여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전투기를 구매할 때 F-22 수준의 강력한 스텔스 성능이 없다면 탑재 무장 수준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공군이 2002년 차기 전투기 1차 사업 당시 파격적인 기술 이전을 약속한 프랑스 다소 라팔 대신 구형 논란을 빚은 미국 보잉 F-15K를 선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당시 라팔은 공대지 능력이 제한적이었지만 F-15K는 다양한 무장을 조합해 전천후 전투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다소는 무장 능력 강화 계획과 기술 이전 등을 강조하며 우리 측을 설득했으나 검증된 F-15K의 강력한 무장 탑재량을 이기지는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인도네시아에서 재현되고 있다. 성능 개량을 거듭한 라팔은 장거리 전략 타격 능력을 지닌 전투기가 됐지만 라팔보다 20여 년 늦게 개발된 KF-X의 공격력은 라팔보다 떨어진다. KF-X의 소극적인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비롯한 국산 항공무장 개발이 추진 중이지만 2030년대 이후에야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KF-X 무장 능력이 완비됐을 때 F-35E 스텔스 전투기의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라팔과 F-16V 등이 남은 틈새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방위사업청과 KF-X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300에서 500대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나 전참 후 공격 능력을 조기에 갖추지 않는 한기존 전망대로 수출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언제, 어떻게 생산해야 하나? KF-X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최근 공개한 자료들을 보면 양산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시제기 6대를 제작, 전자장비와 무장을 통합하는 체계 개발 단계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평가다. KF-X의 전체적인 도입 규모는 120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산 계약 체결 전까지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본격적인 양산 논의는 다음 달 CJ1호기 출고식 이후 시상 및 비행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이루어질 전망이다. 시험 평가가 끝나면 방위사업청 주관하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F-X 양산 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초도 양산 계약을 하게 된다. 이후 후속 양산 계약이 이루어진다. 현재 KF-X 초도 또는 2차 양산은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지닌 블록 1, 공대지 능력을 갖춘 블록 2를 합쳐 60대 안팎의 규모가 거론되고 있다. 나머지 수량은 양산 계약 논의 시점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생산 라인 유지와 KF-X의 전량산이라는 점 등을 감안, 블록 1을 블록 2보다 더 많이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 1은 기본 비행 성능을 확보하는 초기 버전이다. 공군이나 방위사업청 등에서도 양산 규모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관건은 블록 2다. 공군의 블록 3 수요 제기가 없다면 최대 80대의 블록 2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제작할 것인가가 문제다. 군과 방산업계에서는 블록 2를 20여 대씩 3에서 4차례에 걸쳐 양산 계약 체결 및 생산하는 방안과 블록 2 초기 주문량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프로야구 자유계약 선수 협상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선수 측은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보내면서 목돈을 받고 싶어 한다. 구단 측은 부상이나 기량 저하 리스크 감수를 위해 단기간에 계약을 하거나 옵션을 늘리기를 원한다. KF-X 블록 2 양산도 이와 유사하다. 공군이 구단, 방산업계가 선수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20여 대씩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하고 생산하면 공군은 양산 도중 발견될 수 있는 결함을 별도의 성능 개량 조치 없이 생산 라인에서 수정할 수 있다. 2030년대 등장할 레이저 등 신무기를 KF-X에 탑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6세대 전투기를 2030년대에 배치할 예정인 상황에서 KF-X의 성능을 공군의 작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르게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블록 2 초기 주문량을 최대한 늘린다면 그 규모는 2에서 3개 비행대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해진다. 방산업계로서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비용 절감도 노릴 수 있다. 결국은 공군의 작전 운용을 우선할지 항공우주산업 진흥을 먼저 생각할 것인지가 관건인 셈이다. 이를 두고 2030년대에는 F-35E가 지금보다 더 확산한 상태에서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종류의 전투기를 단기간 내 소량 생산해 전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안이 선진국에서 검토되는 최신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F-X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전투기다.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기체다. 하지만 KF-X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하려면 갈 길이 멀다.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기 전에 KF-X가 2030년대 한반도 전장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먼저다. 치밀한 계획과 노력이 없다면 KF-X는 빈 비행기로 전락할 수 있다. 2. 한국형 전투기 설계 완료. 더 분발해야.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경남 사천에서 우리나라의 항공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으로써 KF-X 개발은 그 과정에 매우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 이는 오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KF-X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제기 제작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이번 회의는 전문 분과별로 기체와 엔진, 레이더, 센서를 비롯한 첨단 장비의 유기적인 결합과 성능을 확인했다. 공군,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학계, 연구소에서 국내 최고의 항공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해 모든 요구 조건이 반영됐음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인 시제기 제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결론 내렸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KF-X 사업은 공군의 장기 운영 전투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우리 손으로 개발하는 첨단 전투기인 만큼 미래 전장의 적합성은 물론이고 주어진 작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성능을 목표로 KF-X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구나 인도네시아와 추진하는 국제 공동 사업이기에 더욱 완벽한 사업 진행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항공기를 개발할 때 성공 가능성을 키우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전체 개발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고 단계마다 진행 결과를 점검해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에 충분한지 면밀하게 검토한다. KF-X의 개발 과정도 예외는 아니다. 요구 성능, 설계, 시제기 제작, 비행시험 등 각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꼼꼼하게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KF-X의 설계 도면을 확인하고 시제기 생산에 진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1월에 시작된 KF-X 개발은 그해 3월에 체계 요구 조건 검토, 12월에 체계 기능 검토를 끝냈다. 이후 설계 단계에 들어갔고 2018년 6월에 기본 설계 검토를 거쳐 항공기의 기본 설계를 마무리한 다음 이번 9월까지 상세 설계를 진행했다. 2016년 이후 3년 9개월 만에 완성된 상세 설계는 항공기를 생산할 수 있는 도면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약 1년 8개월 동안 시제기 제작이 진행되며 2021년에는 시제 1호기가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KF-X는 2022년부터 본격적인 비행시험을 시작하며 2026년 6월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다.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는 모두 외국에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KT-1 기본 훈련기를 시작으로 T-50 고등 훈련기, FA-50 경전투 공격기, 수리온 기동 헬기 등 국산 항공기의 개발을 통해 축적된 국내 개발 인력과 기술 능력은 현재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다. 특히 한미 공동으로 개발한 T-50 고등 훈련기 사업은 오늘의 KF-X 개발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KF-X 사업은 첨단 항공 기술이 집약된 초대형 국책 연구, 개발 사업이다.
지금까지 항공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학계 및 업체, 곧 상학년이 합심해 공군이 필요로 하는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실전에 배치하게 될 때까지 다시 분발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공학자로서 지난 30년을 항공우주 분야에 몸담아왔다. 우리나라 항공 역사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도전 과제인 KF-X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국내 항공우주 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그날을 기원해본다.